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찾기쇼 임병용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찾기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연이틀 그야말로 요란스럽게 뿌려지던 비가 그치고 다음 주 초까지는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하지만은 기온은 좀 높아서 주말인 토요일은 25도까지 오르고 일요일은 또 비가 올 거라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기온도 18도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좀 날씨 기복이 심할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겠죠. 내일이 바로 여름으로 접어든다는 입하입니다. 연초록으로 멈쉴 때는 이 초여름 맞아보십시오. 뉴스 찾기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 대통령이 문정인 주한미군 논란을 진화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지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최근 미국 언론에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기고한 것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즉각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면서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이 같은 경고성 메시지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은 물론이고 국론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논란의 싹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주한미군 논란을 진화했지만은 여전히 미국과 국내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는 등의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 찾기쇼 두 번째 내용입니다. 남북한 경제협력의 270조 감당하겠나 이런 주제입니다. 남북한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또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서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남북한 경제 협력을 추진하려면 최소 100조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측은 1차적으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전문가들은 남북 고속철도 건설에만 최소 10조 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국제기관과 민간 연구소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 이런 문제가 절차적으로 남아있고 이런 게 바로 이제 산 넘어 산인 것이죠. 이런 문제를 빼더라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교통 등 인프라 재건에다 또 경제특구 개발 등에 나설 경우에 10년간 최대 270조 원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민간연구소 한 관계자는 천문학적 자금을 마련하려면 목적세 등을 신설해서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대두되는 게 바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짊어져야 될 통일 대비 비용인 것입니다. 우리와의 소득 격차를 보면 북한의 1인당 국내 총 생산량
GDP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 국내 총 생산량이 2015년 기준 650달러인데 우리의 7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북한의 소득이 우리의 평균 30% 정도는 돼야 통일이 되더라도 이 국가 사회적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통일이 언제쯤 될 것인가 이렇게 묻는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5년에서 10년, 3년에서 5년, 5년에서 7년 이렇게 내다봤는데 대체로 10년 이내에는 통일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봤는데 문제는 바로 통일 비용입니다. 통일 비용을 나라가 다 낼 수 없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짊어져야 될 이런 통일 대비 비용이 우리 소득 대비 북한이 평균 우리 수준의 30%는 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남북이 통일됐을 때 남북 간 물류망 연결을 통해서 경제 영토가 사실상의 지금 섬나라에서 대륙의 경제국가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아시아 최강의 나라로 발돋움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설레죠. 이렇게 되면 남북한 경제 모두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은 물론이고 북한 자원 개발에 대한 기대도 엄청난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에는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철광석, 무연탄, 금 등 42개 종류의 광물이 매장돼 있고 이거의 잠재 가치는 3천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남북한이 통일돼서 하나로 된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강은 물론이고 세계 무대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더욱 드높여질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뉴스타키쇼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9일 도쿄에서 개최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오는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밝혔습니다. 복수의 일본 측 소식통에 따르면 3개국 공동선언에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요즘 CVIT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폐기 요구가 명기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것은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사를 밝힌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도록 한중일 세 나라가 실제적으로 압박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선언을 환영한다는 표현을 담을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경제 제재와 관련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최대한의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한국, 일본, 그리고 비핵화 진전에 맞춰서 압박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에 차이가 있어서 이런 표현을 조정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5년 11월 서울회담 이후 2년 만에 열리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쨌거나 지난 2, 3, 4월, 5월로 이렇게 왔는데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쏠려 있습니다. 뉴스타키쇼 네 번째 순서입니다. 청와대가 종전선언에서 중국을 제외할 수도 있다는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4.27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이 남북 미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차이나 패싱, 그러니까 중국 배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1단계로 논의되는 종전선언 참가국에 중국을 제외할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는 정전협정을 없애는 방식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두 가지 절차를 밟아가려고 한다면서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와 대립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라서 중국이 꼭 주체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평화협정은 남북, 미국, 중국까지 포함해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협정이기 때문에 중국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서 참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주변국 정상 가운데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전화통화를 하지 못한 것도 차이나 패싱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 일본, 러시아 정상과 통화를 하고 회담 결과를 설명했지만 시진핑 주석과는 지금 한 주가 넘도록 통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판문점 선언에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 회담이라는 문구에 대한 그런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중국은 자국을 제외한 3자 종전선언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교사령탑인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무부 장관이 엊그제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도 이런 차이나 패싱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인간관계나 친구관계나 나라에서 국가 간이라도 자기가 따돌림되고 자기 존재가 없어지고 희석되는 것은 다 싫어하죠. 네, 그런 국제 간의 힘겨루기, 주도권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입니다.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헤드 뉴스 제목을 통해서 소개하는 코너죠. 첫 번째, 교과서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뺀다. 두 번째, 이딴 돌출 발언 문재인 특보, 야당은 당장 해임, 청와대 계획 없다. 다음은 핵을 쥔 북한, 미국의 불가침보다 센 체제 보장 요구할 것. 다음, 공천 이퀄 당선 생각이 당에 톡 된다. 민주당 높은 지지율 역설. 네. 다음은 공천 잡음에 공개 비판에 시끄러운 여야. 여섯 번째, 6월 개헌 무산되자 정부 공무원 노동 3권 법 거쳐 보장 추진. 일곱 번째,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0% 껑충, 보유세 큰 폭 뛸 듯. 네, 헤드라인 제목 뉴스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순서입니다. 오늘은 송희복 시인의 금강산과 헤어지다란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때는 사람이 산을 늘 그리워하였네. 이제는 산이 사람의 그림자를 생각하면서 외로워할 것이다. 외로워할 것이다. 만나는 기약이 없어 꽃은 서럽도록 진다. 네. 남북한 화해 무드가 무르익으면서 금강산에 대한 향수도 갖고 있죠. 그리운 금강산은
대표적인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이 시는 산과 사람이 서로를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의 시선으로 보여지는 그런 시입니다. 끝년에 만나는 기약이 없어 꽃은 서럽도록 진다. 이 표현에 가장 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쉬어가는 페이지 시 언덕길. 오늘은 송희복 시인의 금강산과 헤어지다라는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뉴스 두 가지입니다. 이달부터 신용카드로도 인터넷상에서 본인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롯데, BC, 삼성, 신한하나, 현대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를 본인 확인 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확인이 필요하면 아이핀이나 휴대폰을 이용해야 했는데 재외 국민이나 법인 명의 휴대폰을 쓰는 사람은 이 같은 인증에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야말로 인증 시대입니다. 뭐 하나라도 하려면은 뭐 휴대폰 인증이네, 아이핀 인증이네, 뭐 공인 인증이네 많이 쓰는데 이제는 개개인이 갖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만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죠. 이에 따라 국민, 롯데, BC, 삼성, 신한하나, 현대카드 등 7개 카드사는 이달 중에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웹사이트 등에서 본인 확인 서비스를 시작하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활뉴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미 예상했습니다마는 남북한 정상이 지난 27일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자 경기도 파주, 강원도 고성 등 접경지역 토지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접경지역 땅을 사려는 사람이 몰리자 땅 소유주들은 호가를 2배 이상 높여 부르거나 초과 상승 기대에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 파주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은 통일로 인근에 붙어있는 산, 문산읍에서 임진각까지 민통선, 그러니까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 들어가기 직전의 땅 등에 최근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호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죠. 문산읍의 K공인 관계자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내용 증명을 보내고 계약금을 밀어 넣었는데 지주들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나오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현내면 명팔이 한 부동산 컨설팅 사무소 대표는 금강산 관공을 하던 시기에 명호리와 사천리, 재진리 등 민통선 안쪽에 있는 땅이 입지에 따라서 최고 3.3평방미터당 30만 원에서 35만 원에 팔렸다면서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거래가 뚝 끊겼는데 과거 일이죠. 최근 들어 다시 땅을 찾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부동산 투기, 땅 투기 천재들인가 봅니다. 네, 이제 뉴스자키쇼 마무리 순서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사람은 늘 고뇌의 그림자와 불안이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이런 때를 만나면은 좀 더 자신을 객관적으로 편안히 바라보는 여유 있는 자세,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면서 차선책을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은 일어나지도 않는 걱정거리를 가지고 평생을 산다고 합니다. 그 걱정거리가 실제로 걱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20% 내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사람들은 쓸데없는 걱정으로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느긋하게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여유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결국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 해가 지면 내려온다고 했던가요? 자, 지금 외로우신 분들 산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뉴스 프리전 뉴스 찾기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